이제 원서를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1차까지 기다리는 동안 뭐 수시의 경우에는 한 두어 달 정도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고 정시는 한 4나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계속 말했다시피 타 대학에서 생활 중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그 대학 생활하느라 조금 바빴어요. 편입 준비도 하느라. 이게 수시를 쓰긴 썼지만 이게 썼다고 해서 맘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뭐 할 건 없나 계속 뭔가 찾아보고 뭔가 생활을 하느라 바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차 그 합격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별로 그렇게 엄청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1차 저는 다 이제 토능교육과를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붙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있어서 1차를 엄청 크게 기다리지는 않았고 그냥 2차 최종을 보고 계속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신경 쓰기엔 지금 수능 최저도 너무 급하고 면접도 너무 급하고 그래서 별로 1차 이거 기다려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민성님은 정시여가지고 크게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4일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 딱히 많은 활동을 하지 않는 도중에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3일이 더 길게 느껴졌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루 동안 엄청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괜히 이성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떨어지면 어쩌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날부터는 이런 생각을 해봤자 어차피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좀 더 마음을 편하게 먹자고 생각을 하고 딱 결과 나올 때까지는 웬만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1차 합격까지 기다리고 합격 발표가 난 뒤에 제 기억으로는 면접까지 얼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셨고 뭐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분들과 다르게 비대면 면접이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회가 더 많았던 거죠. 제가 영상을 찍어 놓고 나서 마음에 들면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찍으면 되는 거니까 스스로 대본도 미리미리 짜보고 제가 최대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을 구성할 때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교육과 관련해서 했던 활동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저 스스로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면서 작성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대본 보고 영상 찍으셨어요? 아니면 다 외우셨어요? 원래는 제가 어떻게든 완벽하게 말을 하고 싶으니까 대본을 보고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 취지에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다 쓴 다음에 그걸 다 통째로 외워서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대본을 보고 읽으면 이만큼 긴 것도 제가 빠르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대본을 빼고 나서 읽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씩 기억이 안 나니까 그걸 고민할 시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량이 좀 줄어들고 했던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비대면 면접이라 또 새로운 것 같아요. 혹시 대면 준비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면접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저한테는 엄청 중요했고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능을 보기 전부터 면접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 그걸 이제 수능 끝나고 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터디를 2개를 만들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학교 안에서 같은 과를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두 번째는 같은 지역 내에서 또 같은 과, 초등교육과를 준비하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스터디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 친구들이랑 할 때는 특히 수능 전 이렇게 되면은 엄청 바쁘단 말이죠, 다들. 그래서 각자 집에서 제시문을 읽고 풀고 그 다음에 그걸 녹음을 했어요. 바로 대신에 약속한 거는 꼭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 번에 무조건 녹음을 해야 된다. 그걸 꼭 첫 번째 한 걸 보내야 된다 라고 해서 녹음한 거를 보내고 단톡방에 그럼 서로 단톡방으로 피드백해주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스터디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 친구들이 조금 편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 내에서 스터디를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스터디룸을 잡아서 만났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실제 교수님들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많이 했고 그리고 교육 이슈를 엄청 많이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각자 교육 이슈에 대한 걸 좀 정리도 해보고 각자 생각을 좀 써서 그걸 같이 공유하는 시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의 폭이 엄청 넓어졌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전 이렇게까지 못했거든요. 저는 스터디는 못 만들고 혼자 했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삼각대 카메라 딱 세워놓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실제 면접하는 것처럼 녹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당황할 때 아니면 나의 습관이라든지 표정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점은 고쳐야겠다. 아니면 이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써먹고 좀 이랬던 게 있었어요. 면접장 앞에 무슨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거 무슨 동네 축제 아닌가? 면접이 아니라 축제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딴 세상 얘기 같아요. 네.